이노 SLA 임플란트 시스템의 식립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포인트 드릴을 사용하는데, 치아와 임플란트 사이의 간격은 1.5mm, 임플란트와 임플란트와의 간격은 3mm가 유지되도록 하고, 협설적으로는 임플란트와 협착골이 2mm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발치 소켓에서 임플란트 위치를 고개측으로 향하기 위해서 고개측 월에 임플란트 드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발치와의 소켓에서도 똑같이 고개측으로 위치하도록 드릴을 시작하고, 두 소켓에서의 임플란트 방향이 평행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교차 반복하여 평행성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임플란트 깊이를 더 깊숙이 팝니다. 그리고 발치 속대에서 드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고개측 벽의 중간 부분에서 임플란트 드릴을 삽입하고, 그리고 팁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난 이후에 임플란트 식립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그 방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처음부터 드릴을 임플란트 식립 방향으로 넣게 되면 치근단 쪽으로 드릴이 미끄러져 가면서 협착으로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발치 소켓의 고개측 벽의 중간 부분에서 먼저 포인트 드릴을 삽입하고, 인접한 임플란트의 식립 방향과 일치하도록 추가적으로 깊숙이 드릴을 뚫습니다. 이렇게 평행성의 유지는 향후 보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인접 부위의 소켓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개측으로 구멍을 뚫고 인접한 임플란트 식립 방향과 같은 평형성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깊숙이 구멍을 뚫습니다. 다음 단계로 이니셜 드릴을 뚫게 됩니다. 이 이니셜 드릴은 직경 2.2mm의 패스를 잡아주는 파트가 있어서, 이는 포인트 드릴이 확보한 드릴 홈에 따라서 드릴이 진행하도록 하고, 그 윗부분에 있는 직경 3.3과 2.8의 파일로트 부가 있는데, 이는 최종 드릴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는 파일로트 기능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경 4.9mm의 크리스탈 커트가 있는데, 이는 날카롭거나 경사진 치조 능선을 평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날카롭고 경사진 릿지를 평평하게 형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깊이를 결정하는데, 크리스탈 커트의 높이에 따라서 임플란트의 식립 깊이가 결정됩니다. 크리스탈 커트가 남겨놓은 평평한 면이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높이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니셜 드릴은 포인트 드릴이 남겨준 홈에 따라서 가이드되어 들어가면서 그 평형성과 방향을 유지하면서 들어가는데, 우선 파일로트 기능부가 형성되고 크리스탈 커트가 삭제하는데, 이때 크리스탈 커트가 위치된 높이가 임플란트가 식립되는 높이와 일치되도록 식립하게 됩니다. 각 소켓에서의 드릴 방향은 평행성이 모두 유지되도록 드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니셜 드릴에 파일로트 부가 삭제해 놓은 단계별 확대된 홈은 이후에 최종 드릴이 들어오는 드릴의 가이드부를 안내해서 그 방향과 평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에 의해서 각 직경의 임플란트의 최종 드릴이 곧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평행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을 위한 드릴 횟수는 총 3회로 최소한의 드릴 횟수가 제한되게 됩니다. 임플란트의 길이와 폭경에 따라서 임플란트 최종 드릴의 직경과 폭은 결정되어집니다. 이니셜 드릴이 뚫어놓은 가이드부를 따라서 최종 드릴이 들어가고 이로 인해서 그 방향성과 평행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 지하에도 똑같이 식립을 하고 이때 펌핑 액션으로 본칩이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골질 1, 2, 3등급의 테스트 블록에서 임플란트 드릴을 삭제하는 중에 본칩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와 제거했던 경우에서 임플란트의 식립 토크를 측정해 보면 충분하게 세척했을 때보다 세척하지 않은 경우에서는 훨씬 높은 토크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토크 값은 본칩의 양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식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펌핑 액션으로 본칩을 충분히 제거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반면 D4 등급의 골질을 가진 테스트 블록에서 4.0mm의 드릴을 뚫고 난 이후에 4.5 직경 임플란트와 5.0 임플란트를 식립해야만 임플란트가 고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5.0 직경의 임플란트가 들어갈 때에 데브리망을 깨끗이 했을 때가 11.6mm가 나타나고 또 오히려 본칩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에서 훨씬 높은 고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골질이 1등급과 2등급인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데브리망을 하여야 되지만 오히려 반대로 골질 4등급에서와 같이 골질이 매우 취약한 경우에서는 4.0mm 직경을 뚫은 경우에는 5.0의 넓은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게 유리하고 또 반면에 본칩을 되도록 제거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maxillary tuberosity areas처럼 골질이 약한 부위에서는 식염수로 주사해서 본칩을 제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테크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드릴링 할 때에 골질 2등급에서는 펌핑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서처럼 골질이 약한 경우에서는 굳이 강력한 펌핑 액션은 필요 없다고 하겠습니다. 골질 1, 2등급과 같이 콜티칼볼이 발달되어 있는 부위에서는 카운터 싱크 드릴을 하여야만 부드러운 임플란트 식립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단단한 골질 1, 2등급에서 콜티칼에 카운터 싱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난 이후에는 콜티칼 부위에서 아주 강력한
압박감을 받기 때문에 병적인 과부하증이 일어나서 변연골 흡수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운터싱크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하악구치부에서 매우 단단한 골질에서 카운터싱크를 하지 않았을 때 보철 단계에서 이미 변연골 흡수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관찰해서 조금 더 변연골 흡수가 진행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듯이 카운터싱크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임플란트가 변연골에 특히 콜테칼골에 주는 압박에 의한 골 흡수는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돼지 늑골에서 골질 1등급에 해당하는 부위에서 4.0 픽처를 넣기 위해서 4.0 파이널 드릴을 하고 카운터싱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80Nm/cm의 토크 값이 기록되었지만 카운터싱크를 하고 난 이후에는 45Nm/cm로 감소되었습니다. 역시 직경 5.0 임플란트에서 카운터싱크를 하지 않았을 때는 150N 토크가 나타났지만 카운터싱크를 실행했을 때는 45Nm/cm 토크로 현격하게 감소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운터싱크를 함으로 해서 추후에 임플란트 식립 중에 부드러운 식립이 가능하도록 카운터싱크를 반드시 하여야 하겠습니다. 좌측 중절치와 측절치에서는 파이널 드릴 중에 아주 강한 저항감을 느꼈기 때문에 골질 2등급으로 분류되었고 이 부위에는 카운터싱크로서 충분히 입구를 삭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펌핑 액션으로 본칩을 완전히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픽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서 직접 픽처를 고정해서 식립하게 되는데, 픽처 드라이버는 구치부에서 제한된 고개 내 높이를 위해서 숏 타입의 픽처 드라이버가 있고, 전치부나 치의야 사이에서 식립해야 될 경우에서 롱 타입의 픽처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으로 식립 이후에 조금 더 임플란트를 체결해야 될 경우에서는 라첸용 픽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서 식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픽처 드라이버로 임플란트를 곧바로 체결해서 식립하기 때문에 마운트를 사용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마운트 제거 등의 부가적인 시술이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 픽처 드라이버가 장착된 핸드피스를 곧바로 임플란트로 체결을 하고 이노 SLA 임플란트를 그림과 같이 삽입합니다. 이때 이미 절반 이상이 식립되어 된 채로 삽입되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 정도만 식립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노 임플란트의 나사는 두 줄 나사이기 때문에 1회전당 2배의 속도로 식립되기 때문에 식립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소켓 내에 이미 절반 이상이 식립되었고, 이중 나사로 인한 식립 속도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적골의 흡수가 심한 발치 부위에서는 협적 부분에 나사가 노출되도록 식립이 되겠습니다. 식립 깊이는 인접치아와 비슷한 위치로 하였습니다.
이미 임플란트는 식립되었고 이미지 로딩을 위한 어버트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전치부 협적골 정대수를 위해서 보스 스크롤을 위한 호어를 포인트 드릴로서 뚫습니다. 그리고 보스 스크롤을 시작을 해서 적절한 위치에 가이드 되도록 놓고 십자 드라이브로서 20rpm 속도로 적절한 식립 깊이까지 식립하는데, 인접한 임플란트의 높이보다 1mm 정도 높은 위치까지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메쉬를 장착해서 그 폭경을 설정하는데, 엔테리어 네이잘 스파인에 있는 융기선과 뒤쪽에 있는 캐나인에 있는 플레이트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폭경은 이미 적절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제 근심에서 스크루 홀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T자 모양으로 삭제를 해서 엔테리어 네이잘 스파인과 스크루까지의 거리를 확인하고, 뒤쪽 캐나인 에미넌스에서 스크루 홀까지의 거리를 측정해서 핀셋으로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뒤쪽 면에서의 거리를 삭제를 하는데요, 수술용 가위로서 충분히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T자 모양의 티타늄 메쉬가 만들어졌습니다. 티타늄 메쉬의 두께가 0.9mm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시즈로 성형이 가능하고, 이제 스크루 홀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핀셋으로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드릴로서 카바 스크루를 위한 홀을 쉽게 뚫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만들어서 고각 내에 시작을 해봅니다. 이제 엔테리어 네이잘 스파인의 융기선과 캐나인 에미넌스에 모두 바칼 플레이트가 잘 닿아 있다는 걸 확인하고 합성골을 이식하게 되겠습니다. 결선부에 충분한 합성골을 충전을 하고, 뒷면에 있는 임플란트에도 충분히 고리식재를 넣습니다. 그리고 메쉬를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스크루 홀에 카바 스크루를 체결함으로 해서 메쉬가 안정하게 고정되도록 하고, 메쉬와 보험과의 사이에 빈 공간이 없도록 추가적으로 골 이식제를 덮어줍니다. 그래서 메쉬 하방에 비어있는 공간에 골 이식제를 추가로 넣고, 경계부에 메쉬가 날카롭게 나오지 않도록 골충제를 넣고, 인접 부위에 발치 소켓에 소켓 프리저베이션을 실시합니다. 이때에 갭에 골 이식제를 단단하게 충전해 줌으로써 박칼본 흡수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플랩을 덮는데, 골 정대술로 인해서 부피가 늘었기 때문에 플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쪽에 버티컬 인시전에서부터 메시 아래에 있는 버티컬 인시전까지
골막을 절개를 하는데 페스텔 인시전을 실시할 때에 골 정대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시전의 깊이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절개량을 많이 해주어야 충분하게 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인시전이 가해지었기 때문에 메스를 골막 하에서 빼지 않고 연속적으로 인시전을 가하게 됩니다. 이때에 바칼 플랩을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인시전을 가해야 충분한 시각 확보가 되고 엘리베이션 되는 양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관 유도 사이에는 앵커링 매트리스 수출을 해서 파필라가 모두 융기되도록 해서 최종 보철에서 인터덴탈 파필라가 그 형상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한 매트리스 수축이기 때문에 스웰링이나 혹은 술 후에 환자가 음식을 먹는다든지 말할 동안에 플랩이 벌어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관 유도 자리에는 앵커링 매트리스 수출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티컬 인시전의 절개선을 봉합을 함으로 해서 골 정대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평적으로 골 정대술이 충분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골질 3, 4등급과 같이 소프트한 본에서의 드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환자는 64세 여성분으로 골다공증 증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존 치아들은 모빌리티가 2 이상이었기 때문에 모두 발치를 하고 상하 모두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풀 앵커리지 프로세시스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크리스탈 인시저를 전방부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막을 거성하면서 남은 치아들을 발과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우측 견치를 발과를 하고 또 좌측 견치를 발과를 해서 구치부를 발과했습니다. 포인터 드릴을 이용해서 임플란트가 식립될 위치를 정하고 임플란트 신김 방향을 정합니다. 임플란트를 중절치 위치를 정하고 척절치 위치를 정합니다. 그리고 발치와 내에서 고개척으로 임플란트 드릴링을 시작하고 반대편 중절치에 해당하는 위치에 임플란트 드릴링을 합니다. 이니시얼 드릴을 이용해서 포인터 드릴이 형성한 방향으로 이니시얼 드릴이 들어가면서 나중에 들어올 파이널 드릴의 방향을 가이드하기 위한 발로트 드릴부가 들어가고 또 크레스탈 커트가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이니시얼 드릴을 삽입합니다. 그런데 앞에 포인터 드릴 과정에서 알 수 있었듯이 골질이 3에서 4등급으로 분류되어서 드릴링이 아주 쉽게 들어간 걸 나타냅니다. 골질이 약한 3등급의 테스트 블록에서
임플란트 드릴을 하는 중에 충분한 식염수 주수하에 데브리망을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데브리망을 하지 않았던 경우가 훨씬 더 높은 고정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이 케이스에서는 임플란트 드릴링 동안 식염수 주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본칩이 드릴 내부에 충분히 남아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부위에서도 드릴링 하는 동안에 골질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쉽게 드릴이 되고 있습니다. 척제치 부분에서도 드릴링 하는 동안에 너무 쉽게 드릴이 되면서 본칩이 외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치 부위에서 드릴링 중에 박할 플레이트가 워낙 얇았기 때문에 박할 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위에는 향후 얇은 협착골이 치유기간 동안에 쉽게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향후 치조골 재생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든 부위에서는 임플란트 드릴 동안에 본격적인 주수를 절대 삼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널 드릴이 들어갑니다. 파이널 드릴은 픽처의 폭경과 길이에 따라서 전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파이널 드릴 역시도 주수를 하지 않고 천천히 드릴링 하는데 이때도 골질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 없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부위에서 다 드릴링을 주수 없이 하고 여기 박할칩이 떨어져 나가 있는 부위에서 박할칩을 제거하고 골 이식술을 할 계획입니다.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중에도 되도록 주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본칩이 나오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단단한 골질에서는 콜테칼본 쪽에 압박을 받아서 마지널 본 로스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렇게 유약한 뼈에서는 마지널 본 로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할 플레이트가 얇게 남아있는 부위에서는 임플란트 식립 깊이를 되도록 1mm 미만까지 식립하여서 마지날 본이 녹을 거에 대비를 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식립된 임플란트의 최종 토크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이때 25N이 넘지 않으면 2m 로딩을 하지 않습니다. 박할 쪽에 골 이식하고 그 부위에 BMP를 콜라겐 스펀지에 적셔서 충분히 모든 콜라겐 스펀지로 퍼지도록 압착을 해서 본 그래프트 위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강 내에 혈액이 서서히 나오면서 모든 표면에 콜라겐 스펀지가 적셔지면서 BMP가 퍼져나가고 이 정도의 BMP만으로도 주변의 골 조직과 연 조직에 충분히 자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m 로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봉합을 하고 수술 후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골질이 약한 경우에서는 8개월의 치유기간을 두었다가 2차 수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악에서도 약 6개월 치유기간을 거친 이후에 2차 수술을 하였습니다.
2차 수술 이후에도 레진으로 만든 임시 보철로 약 3개월 정도 장착하고 파이널 보철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악 전치부에서 심한 치주염으로 협착골과 수직골 흡수가 심해서 골 이식하고 난 이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골 이식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직골 흡수된 치조골 중심에 보스 스크루를 식립하고 그 내외로 합성골을 이식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성골들이 형태 유지를 하기 위해서 티타늄 플레이트를 장착하고 티타늄 플레이트는 카바 스크루로 보스 스크루에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골 이식 부위에 모든 부분을 판막으로 덮기 위해서 페로스티알 인시전을 가한 이후에 코로날리 어드밴스드 플랩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플랩이 벌어지지 않도록 치아의 치간 유도 위치에서 앵커리지 매트릭스 수출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술 후에 방사선 살인에서 충분한 수직골 증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술 후 3주 이후에 스티치아웃을 하면서 고관내를 관찰하면 카바스크루가 일부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개월 후 방사선 소견에서 골 이식제가 티타늄 시트 아래에 잘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 식립을 위해서 우선 플랩을 만듭니다. 첫 단계로서 수평 절개를 실시하고 수직 절개를 실시합니다. 이때 뮤코자 정션 하반까지 수직 절개선을 연장합니다. 협착 판막을 거상하고 티타늄 시트를 고정하고 있는 카바스크루를 0.9 헥사 드라이브로서 풉니다. 풀고 난 이후에 고개측 판막을 거상하고 티타늄 시트를 핀셋으로 제거합니다. 그리고 십자 드라이브로서 보스 스크루를 역회전하여서 제거합니다. 그리고 노출되어 있던 시트지 주변에 있는 그레인 티슈를 모두 제거하고 포인트 드릴로서 척절치에 해당하는 자리에 드릴링을 합니다. 드릴링 하면서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고 이니셜 드릴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방향과 깊이까지 드릴을 삽입하고 이 삽입한 이니셜 드릴에 파이널 드릴이 들어오도록 충분한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임플란트가 식립될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이노 SLA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식립 깊이는 주변 골에 향후 골 이식할 높이까지 예측하면서 식립하게 됩니다. 픽처가 최종 식립 토크 값이 25N이 넘게 되면 이미터 로딩이 가능하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픽처가 25N 이상이 고정 토크 값이 나왔기 때문에 곧바로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즉시 임시 보철을 만들 계획입니다. 1차 골 이식에서 부족했던 골 이식량을 2차적으로 골 이식을
실시하여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골 이식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골 정대술 이후에 주변 판막을 수직적으로 거상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치관 유도에서 실시하는 앵커링 매트릭스 수처, 그리고 수평 매트릭스 수처가 있고, 그리고 모디파이드 매트릭스 수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앵커링 수처를 실시하였습니다. 치관 유도에 해당하는 부위에서 뮤코징지벌 정션 아래에서 봉침을 하고, 반대편 구개척 판막에서 다시 앞쪽으로 당겨와서 버티컬 매트릭스 수처를 실시하면서 줄을 당기면 연조직이 상방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페리스텔 인시전을 충분히 가해서 판막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 결과 협적골 수직 정대는 6.2mm가 나타났고, 구개척 골 수직 높이는 1.8mm의 정대가 나타났습니다. 임시 보출 이후에 진지볼 라인이 양측으로 대칭을 이루고 높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골직 등급에서의 드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의 3유닛 브릿지에 치아가 썩었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후방 치아에 서컴프렌셜 인시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도 서컴프렌셜 인시전을 가하고 크리스탈 인시전을 넣었습니다. 이때 부착치은 정중에서 인시전을 가하고 전방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버티컬 인시전을 뮤코징집을 정시한 하반까지 길게 넣고 플랩을 엘리베이션 합니다. 우선 바칼 플랩을 열고 링괄적 플랩을 엽니다. 그리고 포인트 드릴을 이용해서 전방 치아 부위 발치위와에 드릴링을 합니다. 이때 핸드피스가 앞치아에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 치아에도 드릴링을 가하는데요. 후방 치아에서는 골직 1등급이기 때문에 아주 힘들게 드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치아에 이니셜 드릴을 사용하는데 치아에 간섭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드릴 익스텐전을 부착하여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니셜 드릴을 드릴 익스텐전에 부착해서 앞 치아에 간섭받지 않도록 한 채로 드릴을 시작합니다. 이때 앞쪽에는 골질 3등급에서 2등급이기 때문에 드릴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종 깊이까지 드릴을 하고 나면 드릴을 제거하고, 다음으로는 여기에서 앞치아에 5.0에 10mm 임플란트를 넣기 위해서 전용 드릴을 이용해서 드릴링 합니다. 이때 골질이 아주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2등급으로 판단하고 4.0 드릴 다음에 최종적으로 5.0 드릴을 이용해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단하기 때문에 본칩을 펌프 액션으로 제거하고 카운터 싱크 드릴을 넣습니다. 카운터 싱크 드릴을 식립 깊이까지 드릴링해서 넣고, 그리고 펌핑 액션으로 본칩이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5.0의 길이 10mm 픽처를 식립합니다.
원하는 식립 깊이까지 도달하게 되면 제거하고 후방치아에 이니셜 드릴을 넣습니다. 포인터 드릴에서 아주 단단함을 느꼈었는데요. 이니셜 드릴, 길이 10mm 드릴을 이용해서 드릴을 뚫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힘에도 불구하고 전혀 드릴이 뚫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두 1등급 본이기 때문에 다시 포인터 드릴을 가지고 좀 더 깊숙이 삽입을 해서 드릴을 하고 이니셜 드릴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10mm 짜리 이니셜 드릴 가지고 드릴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펌핑 액션을 체험해서 넣고 있지만 설척에 가파르게 높게 있는 설척 골판이 너무 단단해서 크리스탈 커트가 작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이스피드 라운드 바로서 설척 골판과 후방의 골판을 평평하게 삭제하고 있습니다. 후방에도 매우 단단하기 때문에 향후 어버터가 들어갈 직경까지 충분하게 넓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 10mm 짜리 이니셜 드릴을 다시 삽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방 본도 골질이 1등급이기 때문에 드릴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끝까지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4에 10mm 길이 드릴을 8mm 드릴로 교체해서 짧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싱크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콜티칼 본을 넓히고 있습니다. 콜티칼 본이 단단하기 때문에 카운터 싱크들도 잘 들어가고 있지 않은데요. 본칩을 제거하기 위해서 4에 8mm 파이널 드릴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세척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픽처를 넣게 되면 약 한 바퀴만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삽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N에 고정되어서 제거하였습니다. 카바 스크루를 체결하고 앞쪽에 발치 소켓의 빈 공간에 바이오시로서 골 이식을 합니다. 충분히 다져질 때까지 많은 양을 넣어서 봉합을 하는데요. 우선 후방 부위에서 봉합을 완성하고 전방 부위에는 발치 소켓에 빈 공간이 많기 때문에 페로이스탈 인시전을 가해서 발치 소켓의 빈 공간으로 협적 판막이 코로나리 어드밴스드 플랩이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페로이스탈 인시전이 끝나고 어댑테이션을 했을 때 충분히 덮이는 걸 확인하고 봉합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이후에 스티치 아웃 했을 때에 모든 부분이 판막으로 갇혀 있는 걸 보입니다. 수루 방사선 사진에서 두 개의 임플란트가 모두 식립이 완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